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NC의 문경찬 선수 트레이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NC는 본래 정우람 선수 영입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결렬되고 대신 문경찬 선수를 영입하게 됐죠. 얼핏 보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경찬 선수가 정우람 선수보다 젊고 2019 시즌만 놓고 보면 방어율이나 세부 스탯에서도 더 우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선택은 NC로서는 거둘 게 별로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NC 다이노스가 트레이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NC는 마무리 원종현 선수가 급격하게 부진을 겪던 시점이었습니다. NC 내부적으로 리그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특급 마무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였죠. 그래서 S급 마무리 영입을 위해서 처음엔 정우람 선수를 노리다가 결렬되고 대신 문경찬 선수를 영입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NC는 조금도 전력에 출혈을 입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팀 내 최고 자원인 정우람 선수를 NC의 전력 외 선수들과 바꿀 마음은 없었고 결국 같은 조건을 받아들인 기아와 트레이드가 성사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문경찬 선수는 NC가 바라던 특급 마무리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문경찬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정면 승부를 즐기는 아주 공격적인 투수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볼넷이 적고 대부분 타자와 승부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매우 극단적인 뜬공 유도 투수라는 점입니다. 문경찬 선수가 유도하는 타구는 뜬공이 땅볼보다 약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작년에 사용했던 저반발력 공인구와 합쳐지면 엄청난 투수가 탄생합니다. 평범한 공인구였다면 홈런이 될 타구들이 다 외야수의 미드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볼넷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타자는 모두 뜬공으로 범타 처리하는 S급 게투로 거듭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반발력 공인구 시대라면 문경찬 선수는 S급 마무리 투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2020 시즌이 되면서 다시 반발력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외야수에게 잡히던 타구가 좌중간을 가르거나 담장을 넘어가고 마는 거죠. 실제로 2020 시즌 문경찬 선수가 31이닝을 소화하면서 허용한 피홈런은 8개입니다. 2019 시즌 55이닝을 소화하면서 허용한 2개에 비해 무려 4배에 해당하는 수치죠. 피안타율도 2할 2푼 1리에서 2할 8푼 1리로 크게 증가했고 피장타율은 3할 5리에서 5할 3푼 1리로 더욱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볼넷이 적고 정면 승부를 즐긴다는 장점도 오히려 문경찬 선수의 피홈런을 증가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죠. 쉽게 정리해서 고반발력 공인구 시대에서 문경찬 선수는 특급 마무리가 아닌 평범한 투수에 불과합니다. 부진했던 원종현 선수를 대신해서 특급 마무리를 영입하겠다는 NC의 플랜과는 맞지 않는 자원인 것이죠. 물론 최근 원종현 선수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트레이드의 가장 핵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린 질문입니다. NC에게 이 트레이드는 단순히 S급 마무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종현 선수는 분명 좋은 마무리 투수입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 야구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종현 선수의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은 18경기 출장 8.66의 방어율입니다. 한국 시리즈 기록은 더 심해서 11.57입니다. 토너먼트에서 작아지는 투수라는 거죠. 토너먼트에서 작아지는 유형의 투수가 드문 것은 아닙니다. 삼성의 원조 에이스였던 김시진 선수나 LA 다저스의 에이스이자 지구 최강의 투수로 불렸던 커쇼조차 가을 야구에서는 퍼포먼스가 몹시 저하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김시진 선수와 커쇼조차도 원종현 선수만큼 심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김시진 선수는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통산 평균 자책점이 3.12와 5.14로 약 2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커쇼도 2.43과 4.43으로 정확히 2점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차이가 흔히 가을 야구에 유독 약하다고 기억됐던 에이스들의 부진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종현 선수는 무려 4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을 야구에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투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게다가 가을 야구에서 18경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표본입니다. 물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죠 라면서 원종현 선수를 한국 시리즈까지 마무리로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야구에서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올 시즌은 NC가 프로 진입 7년 만에 맞이한 최고의 우승 적기입니다.
이런 저로의 기회에 굳이 그런 무시무시한 모험을 걸 필요도 없고 걸어서도 안 되는 거죠. 야구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였을 때 우승에 가장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컷쇼가 가을에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굳이 컷쇼를 불펜으로 올렸다가 홈런 2방을 연달아 허용하고 시리즈 전체를 내줬었습니다. 우승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건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그럼 한국 시리즈에서는 문경찬 선수를 마무리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찬 선수의 상황은 원종현 선수보다도 안 좋습니다. 문경찬 선수는 아예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어요. 흔히 아는 것처럼 포스트 시즌은 포스트 시즌의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문경찬 선수는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같은 대답이 나오게 되죠. 한국 시리즈 우승 앞에서 왜 그런 모험을 걸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해봐야 할 질문은 정우람 선수는 NC가 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췄냐는 것입니다. 일단 정우람 선수가 군 제대 이후 2015 시즌부터 2020 시즌까지 6년간 기록한 WAR은 16.17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구원 투수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손승락 선수의 9.55와는 무려 6 이상 차이가 나고 3위 조상우 선수의 8.10과는 무려 8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6 시즌부터 약팀 하나이글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인 적은 적었지만 지난 6년간 가장 꾸준했고 또 가장 압도적인 마무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물론 올 시즌 정우람 선수의 기록과 퍼포먼스가 예전보다 못하거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올 시즌 정우람 선수는 21세기 최악의 수비진 속에서 투구하고 있다는 점과 현대야구에 역행하는 2이닝 마무리로 몇 게임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표면적인 기록을 떠나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올 시즌 정우람 선수는 하나이글스 이적 이후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1이라는 수비무관 자책점 기록이 이를 입증하고 있죠. 거기에 9이닝당 볼넷 수준은 1.93으로 아주 날카로운 제구를 유지하고 있고 9이닝당 피홈런도 0.28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장타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우람 선수의 이런 세부 기록들은 자신의 커리어 하이였던 2011 시즌보다 뛰어난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우람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에서도 손꼽힐 만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죠. 그런데 수비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21세기 최악의 팀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민 하나이글스의 수비진은 평범한 타구도 안타로 만들어주고 있고 수비 코치는 번번이 시프트를 걸어서 정면 타구를 불필요한 안타로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툭하면 멀티이닝을 소화하고 있죠. 마치 2012 시즌의 류현진 선수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객관적으로 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죠. NC의 수비진이 안타가 될 타구도 잡아서 원종현 선수의 1이닝 세이브를 도와주고 있다면 하나의 수비진은 2이닝 세이브 중인 정우람 선수를 골로 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7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세워낸 것은 정우람이라는 투수가 가진 가치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우람 선수의 가을 야구에서의 가치입니다. 정우람 선수의 통산 포스트 시즌 방어율은 2.75로 정규 시즌 통산 방어율보다 낮습니다. 단순히 기록뿐만이 아니죠. 정우람 선수는 SK 왕조가 자랑했던 최고의 포스트 시즌 필승 카드였습니다. 당시 SK 왕조의 포스트 시즌 필승 공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선발을 내리고 정우람 선수를 올렸죠. 그러면 정우람 선수가 위기를 맞고 내친김에 멀티이닝을 소화해서 상대 타선의 기세를 꺾어놨습니다. 곧 SK의 타선이 경기를 뒤집어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마무리 짓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국 시리즈 통산 2.51의 평균 자책점에 3승 4홀드 1세이브라는 기록입니다. 물론 오늘날 정우람 선수는 나이가 들었고 예전 같은 사이보그 수준의 체력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이닝 마무리로는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가을 야구에서 검증된 카드라는 유니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멀티이닝을 맡기는 모험수도 가능하니까 적어도 가을 야구에서 이만한 필승 카드는 없는 것이죠. 정우람 선수를 포기하고 문경찬 선수를 고른 NC의 선택이 너무나도 아쉬운 이유입니다. 야구 감독 사이에서 도는 우스갯소리 중에 팀의 첫 우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우승의 기회가 오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온 기회를 잡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2017 시즌 기아는 8년 만에 우승을 위해 모험수를 던졌습니다. 하락세였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던 마무리 김세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팀 내 최고 유망주 중 하나였던 이승호 선수를 보낸 것이죠.
이것은 기아의 드라마티카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승을 위해서는 전력 출혈 혹은 유망주 유출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NC는 망설였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월드 시리즈에서 불펜의 이닝 소화가 무려 60%에 달할 정도로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현대 야구에서 포스트 시즌을 위한 필승 불펜의 부재는 무척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과연 NC 다이노스는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경찬 선수와 원종현 선수는 이 상을 뒤엎고 한국 시리즈에서 인생 최고의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분석과는 별개로 NC와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기록을 뛰어넘는 유해성이라는 드라마 때문일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TV의 태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